바로 이어서 현안 분석 또 당 얘기까지 해보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 조국혁신당 다시 앞으로 기호 4번 사회권 선진국 4번 타자 네, 4번 신장식입니다. 아, 예, 박수 한번 드려요. 아, 예, 힘내시라고. 이번에 출마하셔가지고 아,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후보가 4명. 예, 최고위원 후보로 4명 중에 2명을 예, 선출하는 2명을 선출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도 치열한 편입니다. 예, 최고위원 그렇죠. 선거치고는. 네. 네. 치열합니다. 내부 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로서는 이제 조국 대표님의 역할이 있고 네.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전사령관. 그냥 예. 밖에서 막 열심히 막. 곡성에서 선전했고 저희들이 네. 담양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 후보 영입에서부터 음. 당선까지 그 선전과 당선까지 네. 현장을 책임졌던 신장식에 아, 내년에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예. 그 최고위원 선거 때는 또 이제 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원금은 전부 다 찼거든요. 지난 네. 벌써 6월 달인가 7월 달에 다 차서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을 하실 수 없었던 분들 네. 최고위원 선거에 필요한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몰랐네요. 여기 예, 나옵니다. 예. 네, 깨알 홍보를 또. 네네 농협 301-0376-1322-61 예. 농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일까지밖에 후원 못 하십니다. 이것도 23일날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여러분들 예. 신장식 의원 야전사령관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이렇게 후원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바로 전화하세요. 아 이게 입금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오마이뉴스 아닙니다. 조.9R과 예? 함께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전사령관에게 군자금을 주십시오. 아, 군자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침 햇살님께서 슈퍼챗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슈퍼챗도 좋고 신장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군자금도 저기 농협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홍보해주는 방송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박정희 스팟도 많이 박정희 해주십시오. 많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당 얘기는 저희가 뒤에 잠깐 또 네, 해보도록 네, 하고 네, 네. 지금 일단은 다룰 현안 게 얘기 너무 많아, 다룰 게 현안. 너무 많은데 윤석열 이제 재판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재판 해야죠. 지난 재판에서 이제 소맥 돌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때 추억에 젖어서 입맛들 다시던 윤석열 어제도 재판에 나와서 해괴한 발언을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정말. 아니 발언 재판 나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무슨 말을 할까? 이제는 무슨 말 할까? 어제 보니까 양승철 방첩사전 경호경비 부대장이 12.3 계엄 당시 성간이 군을 투입한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증언하니까 윤석열이 아니 그거 자유로운 분위기에 출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놀러 갑니까? 방첩사가 선관위에 놀러 가요? 아, 자유로운 분위기야. 자유 시간이니까 한번 가볼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사람은 네.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 송미령 장관 있는 데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대. 그거 막상 하면 별거 아니야 계엄. 그렇죠. 그러니까 만사가 장난이야. 만사가 소맥 타듯이 하고 있는 거죠. 만사가 소맥 타듯이. 만사가 소맥 타는 거야. 비율만 조정하면 돼. 야 어차피 소맥이야. 어차피 소맥이니 그냥 마시면 돼. 마시면 돼. 어. 야 3대 7이냐 뭐 5대 5냐. 저쪽은 5대 5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양반 소맥을 5대 5로 힘들겠다. 먹는다고 하니까 네. 내가 진짜 윤석열 소맥 취향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대 5로 말아먹고서 한 번에 하면 20잔 30잔 먹는다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거에 3배 4배 먹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한 60잔 먹는 거에 20잔 먹어도 보통 맥주 한 아니다. 많이 한 반 이상 타고 소주는 조금 타고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주 뭐 요즘은 한 요즘은 잔도 아니고 소주 반 잔 반 잔씩, 정도 예, 이렇게 그렇죠. 딱 넣고 끝내는데. 나는 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1대1로 탄다는 거 아닙니까? 1대1로. 그걸 수십 잔씩 매일 뭐 거의 매일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야, 이 근데 표정. 제가 지금까지 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기 법정에서 막 신문할 때 있죠. 네. 그때 눈이 제일 또랑또랑해요. 음. 그건 자기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 거 아니냐. 아니 그거 뭐 갖고라는 게 아니라 점검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점검도 특별수사관 지휘가 있어야 되는데 방첩사가 어떻게 점검을 하냐. 그런 말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고. 했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말씀드린다. 방첩사에도 음. 지금의 내란의 이 주구처럼 방첩사가 네. 취급되는데 방첩사에도 이 내란에 반대한 사람이 음. 있었고 라는 거를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다. 아 정말 그 말은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짠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군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윤석열, 예? 김용원, 윤석열, 김용원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민간인 노상원 예. 이런 자들이죠. 김용원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김용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특검에서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놀라기도 했지만 참담했다.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게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메모에 나왔던 이적죄,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환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는 통모가 인정돼야 되는데 북한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압색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평양 핵시설 2개,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이렇게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꼼꼼해요. 예, 통모하지 않았을 뿐이지 외환을 유치하려고 해도 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두고도 뭐 야 계엄령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송미령 장관이 오죽하면 막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게 병풍 세워서 숫자 세워서 이걸 해보려고 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국무위원들 그냥 불러가지고 숫자 세워서 했던 그 사실 얼마나 놀라고 참담하고 참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습니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 및 전단 작전 그리고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누가 죽습니까?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노인이 전쟁을 결정하고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진짜 이 소름 돋는 그런 메모가 어제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네. 하게 되고 이 뭐 이제 여인영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김병조 의원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고 김건희에 대한 이 상황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한테 줬다고는 로저 비비의 이 가방 혹시 집에 있으세요? 로저 비비의? 로저 비비에? 아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로저 비비의 그건 가방이 아니라 진짜 파우치백 작은 거예요. 손가방, 클러치백, 예. 파우치백이래. 클러치백 작은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건 도대체 어디다 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네. 거는 파티 갈 때 그 안에 아. 핸드폰이나 립스틱 또는 핸드폰 사이즈와 비슷한 다른 예. 무엇? 그런 걸 예. 기호품? 예, 다른 기호품을. 어떤 기호품 뭐 이런 네, 거를 쏙 들어가네. 예. 그런 거 정도 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런 클러치백을 네. 그냥 일반인들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없대. 그거 들고 파티장 갈 데도 없고 그거 들고 입을 옷도 없다. 파티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 드레스 뭐 입고 네, 드레스 아니면 입고 파티 갈 때 때 거기다가 핸드폰, 립스틱 그다음에 딱 그 사이즈의 기호품 네. 정도 딱 넣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게 이제 100만 원. 예, 100만 원이고 실제로 백은 500이 넘더라고요. 이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를 23년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줬다라는 거잖아요. 23년 3월. 3월 그 끝나고 대선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9일 뒤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을 날리고 시작한 당대표 선거였고요. 김기현은 4등이었어요. 그렇죠. 1등하는 유승민을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전체 당원 투표로만 해서 네. 찌그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이 올라와요. 나경원이 올라오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날려버리죠. 제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내가 해촉한 거야 라고 2번 죽이죠. 예.
그렇게 날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억지로 김기현과 만나는 모양새도 만들죠. 아. 그 다음에 안철수가 올라오니까 안철수는 네. 어떻게 죽였어요? 정무수석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4등 하던 3% 나오던 김기현이 1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어. 그때 원래 친윤 쪽에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권성동을 네. 하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체리 따봉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 그래서 김기현으로 바꾸죠. 음흠. 그래서 김기현을 당선시키고 권성동을 사실은 당선시키려고 준비했던 게 뭐예요? 통일교. 즉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당대표를 선출한 게 아니라 네. 권력자의 의지, 아. 김건희의 의지에 따라서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김건희가. 김건희의 의지와 통일교 당원들의 뜻이 아니라 통일교 그 집단. 소위 집단의 예, 집단적 입당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정된 겁니다. 이거는 정당법 위반이고요. 해산 사유됩니다. 정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네요. 그걸 그 어려운 걸 그 참 귀찮고 힘든 걸 해내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예. 9일 만에 이 로저 비비의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그것만 줬을까? 아. 아니 너무 싸잖아.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3%로 네. 시작한 분이 당 대표가 됐는데, 아하. 아이고 저분 봐 얼마나 좋아. 웃음을 참지를 못하네. 네. 3%에서 당 대표로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데 기적을 행해 주신 분에게 100만 원이라니 너무 싸지. 싸다. 더 한 게 있지 않을까나 의심을 네. 하게 된다. 저는 최근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굉장히 이분 참 그래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로저 비비의 반클리에프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또 반클리프. 뭐 디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라프 하는 목걸이, 거 예. 그게 얼마인지 막 찾아보고 이래야 되잖아. 네. 그냥 금거북이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 시세 당장. 시세도 바로 나오고 금거북이가 직관적이다. 그렇네요. 이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명품 이름을 다 이게 나열하고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 참 이게 답답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근데 예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예의 차원 우리는 예의 없는 사람들인 거지. 네. 그런 예의 그렇게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거 네. 전혀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로저 비비에가 예의야? 우린 로저 비비에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의 모르는 로저 비비에를 모르는 사람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저도 예의가 없었네.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었던 사람이네요. 우리끼리는 뭐 몰랐어요.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참 헛웃음이 나오는 로저 비비의 이 사건 예의 이거는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또 알고 그 사회적인 그 예의 차원 인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김기현 의원이 막 입장 내고 하고 그게 더 있던데 열받지 않아요? 그 얘기가 예의 없는 사람을 만들고. 막. 네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돼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막 신났습니다. 지금 뭐 대검 앞에 가서 법무 앞에 가서 뭐 데모한다 뭐 그러고 있어요. 친한 게 이 사람도 예. 저는 한동훈이 얘기한 거 중에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보니까 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를 거부한 정성호 법무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을 상고 포기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일자를 봅시다.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사들을 한동훈이 해임합니다. 아하. 22년 6월 12일 날 1심에서 이겼는데 그렇죠. 그때 이거는 논란이 해임 됐었죠. 사유다 사실. 그냥 정직 2개월 정도가 아니라 해임해야 될 사유다 2심에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해임해요. 해임했는데 해임 사유가 뭐냐? 법무부에 있는 직원, 법무부에 있는 국장과 그 변호사, 법무부 측 변호사가 네. 형제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옛날에 그 같이 짝을 이뤘던 누구죠? 같은 팀의 공격수 네. 둘이 같은 해리 케인? 팀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네.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임한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적대적으로 있어야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같은 말하자면 팀에 법무부에 있는 국장과 아. 법무부에 있는 국장과 그 형제가 예.
한쪽은 윤석열 쪽에 있어. 이러면 해임 사유가 되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같은 팀에 있는데 해임 사유라고 해서 해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2심에서 윤석열이 이겨요. 그때 증인 신청도 안 하고 패소할 결심을 한 거죠. 그런 다음 그게 2022년 12월 19일이에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이틀 뒤에 21일 날. 그 다음에 상고 포기는 29일 날 해요. 맞아요. 상고 포기를 한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아니에요. 하지만 패소할 결심을 하고 2심 패소를 한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맞습니다. 이미 상고 포기 결정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미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형식상 처음부터 관여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직접 이 사건을 핸들링하게 했느냐면 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핸들링하게 했어요. 이노동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 이노공 네.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이노공 한동훈이 전부 다 차장검사였어요. 바로 2인자들이었어요. 같이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윤석열이 성남지청장 할 때 네. 아침마다 서울에서 차로 모시고 다니는 카풀 동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노공 차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끝나고 나서 이종섭, 런종섭 있죠? 네. 이종섭 도망갈 때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출국 금지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종섭한테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라고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이노공이 이종섭한테 전달한 게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네. 이 사람이 형식상 이노공이 형식상 윤석열 징계 소송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윤석열, 한동훈, 이노공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네. 내가 보기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고소고요. 그다음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 어떤 근본적으로. 겁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벌인 수사예요. 네.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무적 고려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이 사건의 발단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의 발단. 여기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구예요?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이 뭐 한 사람이냐? 강백신이 뭐 한 사람이냐? 쭉 볼까요? 네. 대장동 사건 4개, 5개 되는 대장동 사건을 전부 다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했던 사람이에요. 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봐주기 있었느냐? 그래서 다 봐주기 없었다라고 윤석열은 풀어주고 김용, 정진상, 이재명은 때려잡은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유동규하고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도 했네.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죽이기 사건 할 때 네. 유동규 석방 하루 전에 밀신 면담을 했어요. 밀실면담. 조서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증언 조작, 예. 증거 조작 했다라는 혐의, 음흠. 유동규를 기소 누락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강백신이 왜 이렇게 관광거릴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라고 해서 진실을 얘기했죠. 폭로했습니다. 법정에서. 유동규는 3년에 5년을 약속받았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예. 거예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근데 실형 8년이 나와버렸잖아요. 실형 네. 6년인가? 8년입니다. 7년 구형했는데 실형 8년 나왔잖아요. 예. 그럼 유동규는 지금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뭐 착하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이 3년에 5년 이거를 그렇지. 보장을 못 해주는구나. 그러면 유동규는 이제 남욱처럼 사실은 검찰이 강백신이 나 나가기 24시간 전에 와서 조서에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하루 전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아하. 이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요. 강백신은 이렇게 반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그렇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하나하나 건건이 그래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해서 강론으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조국혁신당이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37명이 발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 네. 여기에서 정책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 월성 원전 같은 겁니다. 증거를 편집해 기소한 사건, 대장동 사건이에요. 별건 수사를 진행한 사건, 네. 이것도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겁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기소한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해서 네. 공소 취소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1심 아직 판결 안 된 거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검찰권으로 오남용한 자를 밝혀내서 인적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강백신이 저런다, 정진우 제일 비겁한 사람 정진우 중앙지검장인데 네. 항소하지 왜 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건데 수사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항소장 냈으면 되는 거를 그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놨다가 전형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 권력이랑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전관예우 받으려면 후배 검사들한테 면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관광거리는 거예요.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들어보면은 항소를 그냥 하고 끝냈으면 될 일인데 네. 그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오히려 만든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상해. 이거는 빌미를 잡아서 물론 빌미도 안 잡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빌미를 잡아서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조선일보가 검란이라고 한 오늘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네. 검란. 검란. 검란이 뭐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잖아. 그렇네요. 검란. 쿠데타는 어떻게 해야 돼? 쿠데타. 진압을 해야죠. 당연합니다. 네. 어떻게 진압할 거냐? 건건이 이거 밑줄 긋게 아니라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다 진상조사해서 인적 청산해야 되고 네. 그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돼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월성 원전 등등등 해서 네. 이것도 저는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조국 대표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진상조사해서 네. 명예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근본을 다시 돌아보고 검란 잘 썼어. 나는 진압해야 됩니다. 네. 검란. 나는 진압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이제 항소 포기 국정조사하자 이러는데 국정조사 그건 특검. 그거대로 하시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 이미 7월 달에 법안 내놨어요. 음. 그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켜서 네. 검찰권 오남용 사례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은 뒤로 가면 더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거부터 네. 하면. 근데 그거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재직 기간 이 기간의 검찰권 오남용은 진상조사에서 인적 청산하고 공소 취소할 거 공소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회복시키는 근본적 조치로 나아가야 된다. 네. 여기서 밀리면 검란은 성공합니다. 아.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내란 종식도 다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란과 함께 이건 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흔들어대고 정치적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네. 쿠데타가 이재명 일어나고 대통령이 있다.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고 네. 재판이 정지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관광되는 것도 그런 거고 예. 강백신이 관광되는 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고 다른 검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예. 정진우가 그러고 있는 것은 경제적 목구입니다. 경제적. 자 이렇게 면 세우고 나가서 정관예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는 거다. 아, 검란 진압을 해야 된다. 검란은 진압해야죠. 그게 토론의 대상 물론 토론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토론과 충분한 근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중간층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몫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하. 특별법 통과시켜서 하자고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신당과도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난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짚고 싶은데 우리 할 게 너무 많은데 인권위 3법을 발의하셨어요. 인권개혁 3법. 인권개혁 3법. 인권개혁 3법은 지금 우리가 양키 고홈도 네. 그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다 찾아봐도 정책에 대한 반대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네. 사람 개인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호남 혐오 이런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혐오 표현을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게 하는 거 가장 이제 소프트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오선동 처벌법, 형법에 증오선동을 하는 자들은 처벌한다. 네. 이런 게 이미 독일이라든지 여러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되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 소나무에 묶어놓고 때려야 된다. 네. 이건 증오선동이거든요. 그렇네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중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장기 예. 강간당하고 장기 적출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증오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반짝 더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극우 기독교고요. 내란 세력입니다. 딱 일치해요. 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까지 인권개혁 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네네. 야전사령관 역할, 그러니까 전당대 이번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하시고 당 대표 후보는 조국 네 그렇습니다. 전 위원장이 네. 단독 출마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 나가서 조국 이 후보의 앞으로 역할, 지방선거 앞두고 역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긴 할 건데 당연합니다. 그거 무엇이냐 우선 이거 궁금한 거잖아요. 조국 대표 후보는 네. 대표가 되면 국힘 제로를 위해 싸울 겁니다. 국힘 제로. 요즘 제로 음료도 제로가 유행이에요. 우리 제로 시리즈가 있어요. 내란 세력 제로, 국힘 제로, 불평등 제로. 이게 3제로입니다. 3제로. 제로가 있군요. 내란 세력 제로, 불평등 제로, 예. 그래서 국힘 제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도 절반 이하로 반타작 시켜버려야 돼요. 국힘 제로만. 국힘 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힘 제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국이 가장 국힘이 뼈 아플 만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점은 네. 맨 마지막일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냐 부산이냐 아니면 재보궐이냐 여러 가지 얘기는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우리 맨 국민들 마지막에? 의견도 듣고 또 당의 전략적 판단 네. 속에서 국힘 제로, 국힘 제로를 위한 판단. 국힘이 제일 뼈 아플 만한 곳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판단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여지를 좀 여운을 남겨두고요. 네. 지방선거까지는 결정할 것이다. 그 전에 마지막 결정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이제 보내드릴 텐데,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팀 조국혁신당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 살권 선진국 4번 타자 신장식, 기호 4번 신장식. 군자금도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신장식 후원 안내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식 최고위원 후보 또 조국 대표 후보 함께 웃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